안녕하세요. 샤르의 무기위키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기하면 죄다 공격하는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중에는 방어하는 녀석들도 있죠. 오늘은 방어 무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대 인류가 무기를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무기에 대한 방어구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어구는 역시 방패죠. 방패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수단으로 냉병기 시절에 매우 절대적인 방어 무기였습니다. 방패는 모든 문명권에서 존재했는데요. 단순한 방어구가 아니라 당당한 방어 무기로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열병기, 즉 총과 같은 화기가 등장하자 방패는 더 이상 전장에서 설 자리가 없었죠. 이때부터 인류는 오직 공격 무기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자 아주 수동적인 개념의 방어 무기가 출현했는데요. 바로 연막탄이었습니다. 연막탄은 전혀 살상 능력은 없었지만 연기로 적의 시야를 가려 적의 공격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든 무기의 근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항공무기의 발달은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공권 장악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였죠. 그리고 폭격기는 전장에서 죽음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194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폭격에 시달렸던 독일군은 연합군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그중 코메트라는 요격기는 오직 연합군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즉 공격해오는 적을 막아내기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요격이란 무엇일까요? 요격이란 공격해오는 적을 맞받아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요격은 군사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지상 및 공중의 조기 경보 체제를 사용하거나 항공기 자체 레이더 및 조종사 육안으로 공격해오는 적기 및 미사일을 탐지하여 지상에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중 대기 중인 항공기를 투입해 격파하는 임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격해오는 적의 모든 항공무기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요격의 개념은 철저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격무기는 사실상 공격무기로 전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바로 이것이 요격의 개념인데요. 현대전에서 요격은 방어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방어무기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방어무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제트전 특유의 출현으로 더 이상 기존의 대공포로는 적기의 요격이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제트기보다 훨씬 빠른 지대공 미사일을 방어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은 지상의 모든 군사적 주요 거점에 배치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신궁이나 스팅어 같은 휴대용 미사일에서부터 호크나 크루탈, 러시아의 S-400과 같은 대형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스템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샤르의 밀리터리 플레이그라운드.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은 근접 방어 무기 CIWS가 있는데요. CIWS는 Close In Weapons 시스템의 약자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뜻하죠. 함정이 자신만을 방어하는 개함방공에서 사용하는 무기 체계로 적의 대함 미사일에 대해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종적 근거리 방어 수단입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골키퍼나 펠랑스, 램 시스템이 유명하고 러시아는 카슈탄, 팔마와 같이 30mm 게틀링과 함대공 미사일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죠. 러시아의 경우 소말리아에서 CIWS를 사용해 해적을 공격한 예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CIWS는 철저히 방어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펠랑스 시스템을 지상용으로 개조해 아주 요긴하게 써먹은 바 있죠. 바로 적의 박격포 등의 저가의 곡사 무기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했는데요. 미군은 이라크에서 기지로 날아오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에 골머리를 앓은 바 있죠. 그래서 함정용의 CIWS를 박격포 방어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이를 지상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전차형 능동방어 시스템 역시 방어무기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차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지상병기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RPG-7이나 제블린 같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등장하면서 전차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죠. 이에 적의 대전차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출현했습니다. 즉 기존의 연막탄을 이용한 소극적 방어가 아닌 텅스텐 구슬 등의 발사체를 사용해 적의 로켓탄을 직접 파괴하는 시스템이죠. 러시아의 아레나,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 등이 유명한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이제는 드론도 중요한 요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용 MD 시스템이 있습니다. MD는 가장 고가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특히 우리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패트리엇과 사드,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천궁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적의 영토에 대한 공격 능력이 없죠. 다시 말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들을 가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방어무기죠. 이상으로 방어용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국 중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한령을 내리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자국에 대한 감시를 할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엑스밴드 레이더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 셈이죠. 국가 방어를 위해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공격용 무기도 아닌 방어 무기의 배치를 놓고 우리나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죠. 오늘 샤르의 무기 위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